안녕하세요. 우리가 살아내야만 하는 미래 시대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격변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미래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 미래 역량은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자가 학습 능력,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많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창조적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통, 공감 기반 협업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소통, 공감 기반, 그런데 이 세 번째, 소통, 공감 기반 협업 능력은 미래에는 특별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닥치는 많은 문제들이 내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고, 많은 사람과 힘을 합쳐야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협업 능력이 단순히 모여서 힘을 합쳤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모인 사람들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을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말은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누구나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잘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름대로는 자식을 정말 사랑하고 모든 걸 희생했는데 자식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분노를 느낄 때도 있고, 또 아이들은 부모들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을 자식으로만 봤지 인간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도 자식 나름대로의 자기의 인격이 있고, 또 자신의 특별한 특질들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부모가 좋은 것을 준다는 명목으로 통제만 하다 보니 인간 대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죠. 직장에서도 직장 구성원들끼리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 고객을 만날 때도 그들을 고객으로 대하지 인격적인 인간으로 대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인간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특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우유부단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단력 있게 일을 해가다 보니까 남의 생각들과 남의 의견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로 다른 특질들이 조화를 이루면 한 조직에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런 서로 다른 특질들이 충돌을 일으키면 큰 손해를 입기도 하지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특질을 아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 또 그 특질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특질을 아는 것도 쉽지 않고 남을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의 특질을 알 수 있고, 또 내 특질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익힐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남들과 잘 공감하지 못하고
소통 능력이 약해서 큰 일을 만들어갈 수 없는 상태에 있더라도 우리가 한 인간의 특질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훈련할 수 있다면 여기에 있는 어떤 분들도 미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인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한 협업 능력을 갖고 미래를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라클 마케팅 연구소 민진홍 소장입니다. 공감을 얻을 수 없다면 비즈니스를 그만둬라. 안녕하세요. 미라클 마케팅 민진홍 소장입니다. 당신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까?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것은 고객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고객으로부터 공감받을 수 없다면 더 이상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객이 어떤 일에 고민하고 있는지, 고민을 해결하고 어떤 미래를 얻고 싶은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상대방과 소통하고 공감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공감했을 때 얻게 되는 이익을 전달해야 합니다. 다음은 실제로 어떻게 공감력을 향상시키면 좋을지 3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꼭 당신의 비즈니스에 도입해 보십시오. 공감 능력을 향상하는 방법 1. 주어를 바꿔서 관찰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주체를 고객으로 바꿈으로써 상대에 대한 공감력이 높아지면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풀리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알고 싶다는 따뜻한 눈으로 주체를 상대방으로 바꿔보십시오. 공감 능력을 형성하는 방법 2. 이야기를 들을 때 반복을 사용한다. 안정감을 가지고 상대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70%, 자신이 30%의 배분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를 위해 심리학자와 카운슬러가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가 말한 것을 반복하는 것으로 상대가 말하고 싶은 것을 중심으로 대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의 경우에도 괜찮습니다. 상대의 말을 이해하며 공감부터 하고 조언을 하면 상대방과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을 향상하는 방법 3. 혹시를 덧붙인다. 상대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말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혹시를 덧붙이는 방법입니다. 의문이 있을 때는 혹시 뭐뭐 때문에 곤란하시죠? 작은 의견의 표현일 때는 혹시 뭐뭐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와 같은 느낌입니다. 이 혹시라는 의견이 일치하면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라고 당신에 대한 호감도가 부쩍 높아지기 때문에 꼭 사용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공감 능력은 훈련으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한 3가지 방법을 꼭 실천하고 공감력을 향상시켜 더 나은 고객 관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라클 마케팅 민진호 소장입니다. 마케팅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 고민하고 계신가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설명문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1:1 상담 신청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